안녕하십니까. 렉스스터디에서 형사법과 범죄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찰 간부 수험생들하고 일반 경찰 수험생들 사이에 이 렉스스터디가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렉스스터디 본관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오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은 홈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집에서 문제를 받아서 또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렉스스터디가 여러 학생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결국 결과의 문제입니다. 합격률의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이 렉스스터디에서 경찰 간부 시험에서 최종 합격생을 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경찰 간부 시험은 매년 최종 선발 인원이 50명이죠. 근데 50명 중에서 2020년도에는 24명이 렉스스터디 출신이었고요. 2021년도 마찬가지로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발 인원 50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렉스스터디에서 공부한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엔 정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50명 가운데서 33명이 렉스스터디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놀랐죠. 우리 렉스스터디 측에서도 놀랐고요.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도 놀랐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정말 입이 딱 벌어졌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 공부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합격자를 낸다는 거, 하여튼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을 낸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원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렉스스터디가 뭐냐? 이게 무슨 독서실이냐? 아닙니다. 무슨 학원이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렉스스터디 본관입니다. 8층 건물인데요. 하여튼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느냐. 하여튼 이제 이에 대한 이유, 그 원인,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사실 이 렉스스터디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홈스터디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렉스스터디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종종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렉스스터디는 학원도 아니고 독서실도 아니고 그럼 렉스스터디가 지향하는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렉스스터디의 취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강 후 실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게 렉스스터디의 모든 겁니다. 수강 후 실력 강화 프로그램. 이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가 일반 경찰 시험이 행해진 다음에 발표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한 그런 학생들이 저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박사님, 선생님, 제가 이번에 형사법 실력이 좀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판례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까요? 문제풀이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까요? 즉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그 학생의 경우에는 최소 공부 기간이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 학원에서 정말 좋은 강의 다 들었어요. 강의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한 이유를 강의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냈으니까 또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강의를 듣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는 공부죠. 그러나 사실 강의는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 강의가 또 완벽한 공부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수강, 이 강의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형법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형법은 여러 법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과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공부할 때 특히 법학을 전공도 안 한 분들이 형법책 사놓고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체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강의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강의라는 것은 초보자들이 어떤 기초를 잡는데 이때는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에 정말 훌륭하신 그런 강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강의를 찾아서 듣는 거 이건 빨리 기초를 잡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공부의 다가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 사실 강의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철저한 예습을 해야 됩니다. 그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는 다음에 그다음에 철저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사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실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시스템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죠.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뭐 형법 강의 깔려 있고 오후에는 무슨 경찰학 강의 깔려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그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는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은 수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수강은 예습과 복습,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 수반된 수강, 이게 진정한 수강인 겁니다. 근데 시스템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이게 수강이냐? 아닙니다. 그냥 강사분이 강의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수강이 아닙니다. 그냥 강의하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이건 수강도 아니고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습하고 철저하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 없이 강의 듣는 것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강의하는 거 구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철저하게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그럼 완벽한 공부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지만 이 강의는 시험에 날 만한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왜? 일단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강의를 한 과목을 한 6개월 한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꼭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만 출제되는 게 아니죠.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강의 시간에 다룰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누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강을 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 수강을 하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합격을 하기 위한 실력을 언제 길러지는 것이냐? 수강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갈 때 거기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강을 통해서는 어떤 기본 지식은, 기초 지식은 갖출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합격하는 데는 아주 부족한 지식입니다. 결국 합격에 필요한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지식은 그냥 강의 듣는다고 길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힘은 들지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펴놓고 자기 스스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나갈 때 여기서 실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렉처 스터디가 갖고 있는 취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강의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바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렉스스터디는 바로 강의를 든 다음에 이 렉스스터디에 와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 실력을 강화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공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좋은 강의 상당히 많고요. 또 때문에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뭐 어디서든 뭐 인터넷 강의 다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다음에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강의를 들은 다음에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렉스스터디에 와서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와야만 우리가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렉스스터디에서의 학습 방법이 도대체 그럼 뭐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느냐? 그 점을 여러분께서 또 알고 싶겠죠. 그런 렉스스터디라는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렉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LEX. REX 하면 이게 또 왕이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LEX는 법이란 말인데, 뭐, 스터디는 영어죠. 뭐, 공부, 연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법, 공부, 이거 아닙니다. 그 라틴어 문법상으로는 이게 법 공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법 이렇게 해석됩니다. 라틴어 문법상으로는. 그래서 렉스스터디는 공부하는 법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법이죠. 뭐 강의 듣는 거 그건 노래로 치고 강의를 일단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일단 강의를 듣고 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1회독, 또 2회독 하고 3회독 하고 4회독 하고 또 내 문제집을 풀어보고 여기서 틀린 거, 이거 틀렸구나 체크하고 이게 공부냐? 이게 정말 효율적인 공부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그냥 기본서를 1회독하고 2회독하고 아주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또 많은 정말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게 문제집을 놓고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해서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아이고 머리 잘못 생각했네. 줄 쳐놓고 넘어가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 공부 아닙니다. 쉬운 공부 아니에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 그럼 렉스스터디에서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공부하는 법,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수험 전문가로서 수십 년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소용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긴 합니다.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시험과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지? 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보는 시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습을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전 과정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틀려요. 4개 틀리기도 하고 10개 틀리기도 하고 20개 틀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기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100점을 못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렉스스터디에서 그 문제점,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시정을 한다면 비약적인 실력 향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렉스스터디에 와서 어떤 홈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